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직접 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선인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당선인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자신이 먼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당권 도전도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영순위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고사 입장을 밝히면서 인선 작업은 더 바빠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국정의 두 축인 경제와 안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의 주미 대사까지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통합형 총리 후보군으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총리 지명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재산은 1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강섭 법제처장이 3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재산 공개 대상자 1,978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재산은 16억 2천여만 원으로 직전 신고액보다 1억 6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공직자는 517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중 83%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산 공개액 1위를 차지한 이강섭 법제처장의 경우 주로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급상승하면서 무려 231억 원이 증가한 350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작년보다 1억 1천여만 원 늘어난 21억 9천여만 원이었는데 본인의 금융채무가 3억 8,800만 원, 김정숙 여사의 4인간 채무 11억 원이 새로 신고됐습니다. 청와대는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신축에 들었던 비용이라면서 기존의 사저를 판돈으로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각각 15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오는 8월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5월 10일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8월경이 재산 공개가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공직자는 725명으로 전체의 36.7%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을 지난 모양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서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만 3,096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0만 1,072명이 적고 일주일 전 동시간대보다 6만 7,181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집계를 더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0만 명 정도 줄어든 3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처음으로 1,3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의 최대치도 당초 2,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1,300명에서 1,700명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측보다 둔화되고 있는 거는 아마 오미크론의 특성이나 혹은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통해서 중증화율을 좀 낮추고 있는 효과라고.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4%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32명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서는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증가의 간격이 이전 유행과는 다르게 1주 정도로 짧아졌고 사망 원인도 오미크론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일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50세 이상 성인의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공개적으로 4차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올해 79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팔뚝을 걷고 네 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게 4차 접종을 허가한 지 하루 만에 공개 접종을 자처한 겁니다. FDA는 1차 추가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또 만 12세 이하 중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환자를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승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ithout more funding, we'll start to run out of them by the end of May. The end of May. We've also had to scale back our plan to purchase more preventive therapies for Americans. 최근 한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55%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4차 백신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배경도 원조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켜서 100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사망자 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must work to stay ahead of this virus by amplifying bipartisan messaging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both vaccination and boosters to save lives. 지난주 하와이를 끝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변이가 다시 확산하다 보니 섣불리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정책적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미국 정부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